제가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아, 괜찮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54시 되었고 보험회사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영업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손 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저한테는 참 중요하죠. 최근에는 아는 지인분께 마사지샵 사장님을 소개받았는데 화재보험 문의가 들어온 거죠. 그분은 남자분인데 원래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했고 실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첫인상부터 뭔가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이 둘을 혼자 키워낸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항해사였는데 직업 특성상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영원할 것만 같던 우리 사이에도 조금씩 금이 생기더군요. 결국 10여 년 전 갈라서기로 했고 지금은 편하게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과거일 뿐이지요. 그 일 이후 저는 오롯이 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마음을 추스르려고 일에 매달렸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 지금은 제 인생의 절반이라고 할 만큼 큰 부분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지인들과 연락이 거의 끊겼었는데 일을 하면서 다시 사람도 만나고 친분도 쌓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보상을 받아주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고객을 소개해주면 저는 늘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마사지샵 사장님을 알게 된 것도 그런 인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샵이 바빠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꼼꼼한 성격의 분이라 직접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제 인생의 첫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희 씨 지인이에요. 이번에 화재보험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말씀은 들었는데 요즘 샵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아, 4시간 되실 때 말씀 주시면 찾아뵐게요. 아, 네, 아무래도 직접 설명 듣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사장님, 언제가 편하실까요?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찾아뵐게요. 월요일 오후 약속한 시간에 샵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는 예약 손님들로 분주했지만 묘하게 정돈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잠시 뒤 사장님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는 묵직하고 단호했는데 막상 뵈니 전혀 다르더라고요. 섬세하고 유한 인상, 그리고 밝게 웃는 얼굴이 참 호감이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오늘 상담은 생각보다 편하게 풀리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샵이 많이 바쁘시나 봐요. 덕분에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죠.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진중한 사람이란 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며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서류를 펼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대충 넘어가는 법 없이 꼼꼼히 물어보고 확인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여기는 화재뿐 아니라 누수나 기본적인 배상 책임까지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갱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직접 챙겨드립니다. 사장님이 불편하시지 않게 미리 안내드릴 거예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처음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가진 섬세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한 인상 때문일까요? 분명히 일 얘기인데도 왠지 모르게 대화가 부드럽게 풀려갔습니다. 서류 설명을 마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자꾸 어깨를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본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치셨나 봐요? 아, 네. 요즘 들어 부쩍 그러네요. 사장님이 살짝 웃으며 덧붙였죠. 언제 한번 가볍게 받아보시겠어요?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뜻밖의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 영광이죠. 그렇게 보험 상담으로 시작된 자리가 어느새 조금은 다른 온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사장님이 웃으며 조심스레 물었죠. 아,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선생님이랑 상담 때문에 시간을 비워두긴 했거든요. 저는 순간 눈이 동그래져서 되물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렇게 말이 오가다 결국 바로 마사지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가운으로 갈아입고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번지는 방 안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한 조명과 향기 덕분에 마음이 금세 풀리더라고요. 보험 상담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누워있게 될 줄이야. 저는 혼잣말처럼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진 방 안, 따뜻한 손길이 어깨 위에 닿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구나 하는 걸요. 그동안 여러 번 마사지를 받아봤지만 사장님의 손끝은 달랐습니다. 브랜드샵 못지않게 정교하면서도 꼭 제 몸의 혀를 제대로 짚어내는 듯 했죠. 묵은 피로가 한 겹 한 겹 풀려나가는 기분, 뻐근하던 어깨가 시원하게 열리면서 몸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마사지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노곤해진 몸은 이내 힘을 잃고 눈꺼풀도 스르르 감겨버렸습니다. 마치 꿈결 같은 순간이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오묘한 촉감에 눈이 스르르 떠졌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손길은 이미 허리선을 지나 하체 쪽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순간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제가 중얼거렸죠. 어머, 제가 졸았네요. 너무 잘하셔서. 사장님이 낮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더 주무셔도 돼요. 그 목소리는 분명 같은 사람인데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짝 거칠게 들리는 그 음색이 이상하게도 귓가에 오래 남더군요. 그러다 사장님의 손끝이 점점 깊숙이 내려가면서 알 수 없는 감각들이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했던 마사지의 느낌과는 전혀 달랐고 설명하기 힘든 전류 같은 감정이 스며들었죠. 얼굴은 저도 모르게 붉어졌고 사장님은 말이 줄어든 채 묵직한 호흡만 들려왔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다시 흩뿌려지며 공기마저 묘하게 달라졌고 그 손길이 닿는 자리마다 온몸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꼭 깨물고 베개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발끝까지 전해지는 짜릿한 떨림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곳이 있으실까요? 아, 아니요. 그냥 좀. 사장님은 살짝 얕은 웃음을 지으며 수건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손끝이 다시 상반신으로 옮겨졌는데 갈비뼈 옆을 따라 흐르던 움직임은 어느새 몸의 중심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그 손길은 결코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경계선 위를 스치는 듯한 미묘한 감촉이 간질거리듯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호흡을 고르려 애쓰면서도 어쩐지 설명하기 힘든 긴장과 설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관리 괜찮으세요? 아, 네. 피부 결이나 전체적인 라인이 좋으시네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더 붉어져 저는 베개에 고개를 파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색한 웃음 속에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죠. 잠시 후 사장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돌아주실까요? 그러면서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전신 수건으로 제 몸을 가려주셨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 고요해졌고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과 기대 속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조명이 낮아지자 방 안은 마치 숨결마저 느껴질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수건에 가려져 있다 해도 앞쪽은 더욱 예민한 부분이라 그런지 사장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작은 전류 같은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미묘하게 달아오르는 열기를 숨길 수 없었죠. 얼굴은 다시 붉어지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호흡이 이전보다 조금 거칠어졌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저의 반응을 읽고 있는 듯 손끝의 움직임에는 더욱 섬세하면서도 알 수 없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사장님의 손끝이 점점 깊숙한 경계선 가까이로 스며들자 저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더 조용해졌고 아로마 향만이 은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의 움직임은 한층 더 느리고 섬세해졌고 그 묘한 리듬이 제 안의 감각을 더욱 흔들어 놓았죠. 저는 베개를 꼭 움켜쥔 채 설명하기 힘든 파도 같은 떨림 속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깊은 관리로 풀어드릴까요? 이미 한참이나 감각에 휩싸여 있던 저는 얼떨결에 대답하고 말았죠. 아, 네, 좋아요. 그리고 이어진 손길은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몸은 저도 모르게 반응했고,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삼키듯 베개에 얼굴을 묻었고, 그저 흐르는 감각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사장님의 호흡 또한 한층 무거워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살짝 오므린 채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떨림을 안고 천천히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제 얼굴을 살피듯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결만이 오가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결심이 그의 눈빛에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서로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묵직한 충격과 함께 저는 온몸이 흔들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아, 괜찮아요. 지금 좋아요. 숨은 가빠지고 시간의 감각마저 흐려져 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둘만의 고요한 세계로 빠져드는 듯했죠. 긴 시간이 흐른 뒤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체온과 아로마 향이 뒤섞여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정적이 내려앉았죠. 서로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숨결 사이로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은 차마 말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한 채 가만히 누워 있었고 사장님 역시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멈춘 듯 그저 손끝으로 수건을 정리하며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방 안은 따뜻했는데 왠지 모르게 공기만큼은 조금 서늘해진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고요가 흐르고 방 안에는 서로의 숨결만이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한 채 수건을 끌어올렸고 사장님은 무겁게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선을 넘은 것 같네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어쩐지 제 안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기에 저도 얼떨결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제 탓인걸요. 사장님은 한숨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 미묘한 웃음에 괜히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함을 덜어내려는 듯 사장님이 다시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마사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시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공기와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 안의 은은한 향, 낮아진 목소리, 그리고 숨결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죠. 생각을 멈추려 해도 자꾸만 반복되었고 그 순간의 표정과 말투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분명 일로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설렘에 사로잡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사장님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 죄송해서 그런데요. 지난번에 어깨를 제대로 못 풀어드린 것 같아서요.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들르세요.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려 놓겠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날의 공기가 다시 떠올라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은 제 의지와 달리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죠. 아니요, 사장님께 받을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말을 쓰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이미 기울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결국 3일 뒤로 예약을 잡았고 약속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샵에 들어서는 순간 저와 사장님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어쩐지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셨네요. 네,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요. 짧은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그날과 같은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공간은 아닌데 공기는 왠지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과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죠. 이번에는 시작부터 사장님이 말을 먼저 이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불편하신 건 없으셨죠? 아니요, 오히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사지와 샵 이야기에 그쳤지만 곧 서로의 일상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저는 아이들을 혼자 키워온 이야기와 일에 매달리며 버텨온 시간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사장님도 본인의 경험을 나누며 웃음과 한숨이 섞인 대화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관리실 안에는 단순한 시술의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사장님도 본인의 경험을 조심스레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내와는 결국 이혼을 했고 지금은 하나뿐인 딸을 면접 교섭권이 허락된 날에만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저보다 5살이나 어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왠지 모르게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는 한층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사장님이 문득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외모도 그렇지만 체형 라인이 정말 좋으세요. 살결도 뽀얗고 지난번에 제가 괜히 흔들렸던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은 금세 달아올랐고 저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베개에 고개를 묻으며 조용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보다 사장님의 손길은 더 적극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디까지나 선을 지키려는 듯 절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번엔 특히 제 어깨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었고 저는 금세 몸이 노곤해져 또다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는 사장님의 손길이 제 목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요. 네. 왜요? 사장님이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코를 살짝 고시던데요.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져 얼떨결에 베개에 고개를 파묻고 말았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그 작은 농담 한마디에 방 안가득 번져갔습니다. 사장님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엽게 아주 잠깐. 그것도 되게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 말에 더 부끄러워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님들 중에 이렇게 편하게 주무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그만 놀리세요. 저는 웃으며 항의했지만 목소리 끝은 괜히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웃음과 함께 조금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눈길에 묘한 설렘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사장님은 가끔씩 안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정을 쌓아갔습니다. 일 얘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사소한 일상으로 옮겨갔고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 오늘 가게 쉬는 날인데 저랑 놀아주실래요?
순간 휴대폰을 쥔 제 손끝이 덜컥 떨렸습니다. 단순한 제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우리는 근교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니 공기도 한결 맑았고 차 안에는 묘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은 사장님이 미리 알아본 오리백숙집에서 먹었는데 따끈한 국물에 마음까지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리백숙이 한 상 푸짐하게 차려지자 사장님이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와, 얘도 몸매가 상당히 좋네요. 저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오리 보고 몸매 칭찬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통통하면서도 탄탄해야 제대로 된 거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그 말 저한테 은근히 비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자 사장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어쩔 수 없었고 괜히 수저만 만지작거리며 웃음으로 감췄습니다. 식사는 소박했지만 농담과 웃음이 오가며 마음은 한결 더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따끈한 국물은 몸을 데웠고 그 자리에 흐르는 공기는 마음을 데워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와 차에 오르니 창밖으로는 슬슬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는 모텔 불빛 앞에서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네온 사인이 차 안까지 스며들어 마치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듯 아련히 흔들렸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끝은 괜히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말로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용기도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르는 동안 사장님은 괜히 핸들을 만지작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그 부드러운 시선이 전해오는 온기를 느끼며 얼굴이 점점 달아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묘한 설렘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차 안에 흐르던 긴 침묵 끝에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말보다 솔직했고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천천히 시선을 떨구더니 조심스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따라 내리자 어둠 속 네온 불빛 아래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길 위에는 묘한 설렘과 떨림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며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자 더 이상 거리를 둘 수 없었고 우리는 결국 하나의 파도처럼 부드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진 순간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흩어졌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잘 맞는 게 처음이에요. 저는 놀란 듯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사장님의 시선은 깊었고 그 속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는 한참 눈을 피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덧붙였습니다. 그날 선생님을 뵙고 나서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으로만 생각하려 했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 고백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제 가슴엔 너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두 손을 꼭 쥔 채 시선을 피했죠. 그러자 사장님은 제 손등 위로 조심스레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부담 주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을 천천히 허물어뜨리는 듯 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그 말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고백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과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인연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죠. 어느 날은 불 꺼진 마사지샵 안에서 은은한 향기와 낮은 숨결 속에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충동이나 욕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위로였고 함께 나눈 따뜻한 추억이 되었죠. 샵의 불빛이 꺼지고 세상이 고요해진 시간, 그 공간은 어느새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자 둘만의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인연이라는 걸까요? 누구에게 함부로 털어놓을 수도 없는 특별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첫 만남. 어쩌면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그날 우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서로를 마주했고 아무 말 없이도 허락해버린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어쩌면 충동 같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까지 어루만져주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순간들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또 서로를 닮아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의 가까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게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처럼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 힘든 순간